보고타는 콜롬비아의 활기찬 수도로 풍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도시인 동시에 열정적인 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두워지면 보고타 번화가에 있는 클럽에서 라틴 아메리카 음악의 리듬감 넘치는 사운드가 거리로 흘러나옵니다. 음악과 스타일을 즐기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디제잉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23세 발렌티나 트레스팔레오스는 디제잉 실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로 인기 많은 디제이 중 한 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녀가 공연하는 클럽은 항상 만원이었고 포스터에 적힌 그녀의 이름은 성공적인 무대를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요란한 음악 뒷면에는 외로움과 적막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쁜 남자들과 사귀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발렌티나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안정적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성숙한 남자를 만나 정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는 존 플로스를 알게 되었고 둘은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제 모습을 철저하게 속인 채 성공한 재력가처럼 행세했으며 그녀에게 비싼 선물 공세를 퍼부으며 환심을 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렌티나에 대한 그의 집착은 점점 커졌으며 거짓말과 위선으로 가려있던 그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발렌티나 트레스팔레시오는 2001년생으로 보고타에서 태어났으며 1살 많은 오빠 다니엘과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7살 때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에 홀로 된 어머니인 로라가 남매를 어렵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로라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같이 살면서 2명의 자식을 더 낳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동거남은 집을 나갔고 결국 그녀는 4명의 자식을 혼자 키우며 쉬는 날 없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잘 알고 있었던 발렌티나와 다니엘 남매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연민으로 효심이 깊었습니다. 이러한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일찍 철이 든 남매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발렌티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사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발렌티나는 눈에 띄는 미모와 넘치는 끼로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그녀는 15살 때부터 클럽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디제잉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던 중 발렌티나의 잠재적 재능을 알아본 클럽 관련 종사자인 파블로 실바가 그녀를 잘나가는 디제이로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파블로에게 디제잉을 훈련받은 발렌티나는 2019년 17세의 나이에 공식적인 DJ가 되어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밝고 에너지 넘치는 발렌티나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무대 장악력은 큰 화제를 모았으며 그녀의 출중한 실력은 클럽 업계에서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파블로는 발렌티나의 매니저가 돼서 그녀와 항상 붙어다니며 스케줄을 관리했습니다. 엔터 쪽에서 인맥이 넓었던 파블로 덕분에 그녀는 각종 큰 무대에 설 수 있었고 얼마 가지 않아 콜롬비아에서 실력 있는 미모의 DJ로 손꼽히게 됩니다. 발렌티나는 자신을 DJ로 만들어준 파블로를 은인처럼 생각했으며 그림자처럼 늘 붙어 다니며 믿고 의지하더니 결국 둘은 16살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발렌티나는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성을 얻었으며 가족들을 위한 집과 차도 샀습니다. 2021년 20세의 발렌티나는 3년 동안 이어진 파블로와의 연인 관계를 정리합니다. 아직 꽃다운 나이인 발렌티나가 나이 많은 자신만 사귄다는 게 미안하기도 했었던 파블로는 그녀를 아직도 사랑했지만 쿨하게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비록 연인 관계는 끝이 났지만 파블로는 여전히 발렌티나의 매니저로 그녀의 일을 봐주기로 합니다. 그 후 발렌티나는 DJ로서 계속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번 돈을 가족을 부양하는 데 썼으며 그동안 고생한 어머니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파블로와 헤어진 후 여러 남자들과 만났지만
만나는 남자마다 쓰레기, 바람둥이들만 걸렸고 진실된 남자를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허울만 멀쩡한 남자 말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평범한 남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발렌티나는 어딘가에 있을 자신의 반쪽을 찾기 위해서 틴더 데이팅 앱에 가입하고 매칭된 남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여러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던 발렌티나는 그중 유독 괜찮아 보이는 남자를 발견합니다. 이 남자는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는 34세 존 플로스로 발렌티나보다 13살이 많았습니다.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한 존은 그녀가 기존에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많이 성숙하고 여유로워 보였으며 무엇보다 발렌티나를 잘 이해해주고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DJ로 초대를 받아 멕시코에 간 발렌티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존을 만났습니다. 존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무대 퍼포먼스에 놀랐으며 발렌티나도 지금까지 만났었던 남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듬직하고 순수해 보이는 존의 모습에 끌렸습니다. 사랑에 빠진 둘은 달콤하고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자의 나라로 돌아간 후에도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존은 발렌티나를 만나기 위해 콜롬비아에 자주 갔으며 그녀에게 값비싼 물건을 사주고 심지어 성형 비용까지 지불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과 만나서 선물을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면서 환심을 사는 데 성공합니다. 특히 발렌티나의 어머니인 로라는 존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로라는 존이 상당한 재력가임에도 불구하고 거만하지 않으며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며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가 딸에게 푹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렌티나는 친구들에게 남자친구인 존에 대해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존이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며 몇 달 후에는 자기를 유럽에 데려가 초호화 여행을 시켜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존의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기가 많은 발렌티나가 다른 남자들과 만나는 것을 질투하고 의심했으며 그녀가 일하고 있는 중에도 수시로 전화를 해서 다른 남자와 있는지 확인을 하는 등 그녀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사실 존은 발렌티나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부자도 아니었으며 여자에게 다정한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존 플로스는 2009년 애슐리 플로스와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불행하게도 2018년에 자녀 중 한 명이 암 진단을 받으면서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힘든 아들의 병간호로 지쳐가고 있었던 존은 예민해졌으며 가족들에게 공격적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남편 존의 언어적, 육체적인 폭행을 견딜 수 없었던 아내 애슐리는 2022년 1월에 이혼을 신청했으며 3개월 후인 4월에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존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돈을 빼돌렸으며 이혼 후 아이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애슐리에게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발렌티나는 콜롬비아 전역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었고 존은 이런 상황에 대해 다소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발렌티나가 다른 남자를 사귈까봐 항상 초조했던 그는 그녀가 어디에 갔는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영상통화를 하면서 따지듯이 캐물었고 발렌티나는 점점 그에 집착하는 행동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녀가 입는 옷이 야하다며 지적까지 하며 그녀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존을 마음에 들어했던 발렌티나의 어머니도 딸에 향한 존의 심한 집착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콜롬비아에 있는 흥신소에 의뢰해서 발렌티나를 미행하게 했으며 그 결과 그녀가 산티아고 루나라는 젊고 부유한 남자와 썸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렌티나와 그 남자를 죽이고 싶을 만큼 질투심을 느낀 그는 발렌티나와 이 일로 크게 싸우게 됩니다. 그의 집착이 감당이 되지 않았던 발렌티나는 2022년 10월 존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사실 이때 발렌티나는 산티아고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발렌티나를 놓치기 싫었던 존은 울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그녀에게 매달렸습니다. 존은 발렌티나가 너무 매력적이라 다른 남자에게 뺏길까봐 항상 초조했다고 말하며 서로 먼 거리에 살고 있는 것을 탓했습니다. 그는 발렌티나와 결혼해서 콜롬비아에 정착하고 그녀가 DJ로서 더 잘 나갈 수 있게 정신적 재정적으로 도와주겠다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동생들도 돌봐주겠다고 말해서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발렌티나는 존이 자신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콜롬비아에 온다는 사실에 감동했으며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존은 발렌티나와 결혼할 계획이라는 게시물을 트위터에 올렸으며 14,000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발렌티나도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특히 어머니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재력가와 딸이 결혼하면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던 발렌티나가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2023년 1월 19일 존은 콜롬비아 엘도라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근처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4일치를 임대했습니다. 콜롬비아에 살러 온 그가 4일만 아파트를 빌린다는 것부터가 그가 이곳에 온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0일 존은 폭스바겐을 렌트해서 발렌티나가 일하고 있는 클럽으로 갔으며 일을 끝낸 그녀와 간단하게 칵테일을 마신 후 자신이 빌린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무대 위에서 디제잉하면서 많은 남자들의 관심을 받는 모습을 존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내내 지켜봤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1월 21일 두 사람은 발렌티나의 물건을 그가 묵고 있는 아파트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발렌티나의 짐을 존이 렌트한 차에 싣고 옮기는 동안 그녀는 어머니에게 영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렌티나가 결혼할 남자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기뻤습니다. 이 영상통화가 딸과의 마지막 통화가 될 거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 어머니 로라는 발렌티나의 매니저인 파블로한테서 딸이 시체로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습니다. (2023년 1월 23일) 이른 아침 한 노숙자가 엘도라도 공항 근처에 있는 어느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상해 보이는 파란색 여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위에 덮여있는 쓰레기를 치우자 소름 끼치게도 가방 사이에 튀어나와 있는 죽은 사람의 머리가 보였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노숙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방 안에서 여자 시체를 발견했고 즉시 범죄 현장을 봉쇄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사건 현장에 투입된 과학수사팀은 발렌티나의 신분증과 전화기 등 그녀의 소지품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인은 시신의 신원을 숨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피해자의 물건들을 따로 버리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항 근처의 쓰레기는 매일 아침에 매립지로 버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던 범인이 노숙자에 의해서 시체가 이렇게 빨리 발견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렌티나의 목에 남은 상처와 온몸에서 발견된 멍자국들로 둔기 외상과 목졸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잠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잠이 들기 전이나 후에 범인에게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발견된 발렌티나의 휴대전화기에 수십 통의 부재 전화를 남긴 매니저 파블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파블로도 발렌티나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일 전부터 발렌티나가 존 플로스와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에게 알렸고 경찰은 존을 찾기 위해 그가 묵고 있는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물론 존은 없었고 아파트 안은 그가 갑자기 떠난 흔적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대적으로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파트 단지에는 많은 감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20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발렌티나와 존이 많은 짐들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존과 이곳에서 지낼 예정으로 짐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짐을 옮겼습니다. 1월 21일 발렌티나와 존은 그녀가 일하는 클럽에 다정하게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발렌티나가 다른 남자들과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존이 그녀를 바라보며 환한 표정으로 서 있던 모습은 여러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시체를 부검한 결과 발렌티나는 1월 22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1월 22일 오전 9시 59분경 존은 어딘가에서 가져온 카트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짐이 가득 실린 카트를 끌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발렌티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으며 카트 안의 물건들은 담요에 덮여 가려져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또 다른 카메라가 존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미리 열어둔 트렁크에 카트를 대고 주차장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본 후 담요에 덮여있던 파란색 여행 가방을 힘들게 옮기는 모습입니다. 꽤 무거워 보이는 여행 가방을 힘들게 차에 실은 후 그는 차를 몰고 주차장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보가타 거리의 곳곳에 설치된 CCTV로 존의 차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발렌티나의 시체가 발견된 엘도라도 공항 근처에 있는 거리로 그가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존은 발렌티나의 시체가 들어있는 파란 여행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린 후 서둘러 파나마행 비행기를 타고 콜롬비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계획은 일단 콜롬비아를 벗어나 파나마에 가서 그곳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서 이스탄불로 간 후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동남유럽 발칸 반도에 자리 잡은 몬테네그로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몬테네그로는 콜롬비아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비행기 값을 모두 현금으로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존을 수배하고 2천만 페소, 한화로 약 5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콜롬비아 경찰은 다른 국가의 인터폴 및 법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그를 추적했습니다. 경찰 당국의 신속하고 조직적인 조치 덕분에 존은 이스탄불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바로 직전에 극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약 900만 원의 현금과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얻어맞은 상처와 손톱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26일 존 플로스는 살인 및 증거 은폐 혐의로 기소되었고 파마나에서 콜롬비아로 인도되었습니다. 존은 범죄 조직인 카르텔이 발렌티나를 죽였으며 자신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 콜롬비아를 떠난 것이라고 말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발렌티나의 생전 마지막 모습과 가방이 찍힌 CCTV 영상들, 현장에서 발견된 존의 지문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남아있던 발렌티나가 남긴 상처 등 그가 범인임을 가리키는 증거가 차고 넘쳤습니다. 또한 발렌티나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그의 집착, 질투, 배신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4년 5월 콜롬비아에서 열린 재판에서 존 플로스는 발렌티나 살인 및 증거 은폐 죄로 4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콜롬비아 카운티 감옥에 수감 중이며 형기를 다 마치면 미국으로 추방될 예정입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